오늘 우리가 네. 이제 이 지금 연곡사에 왔잖아요. 연곡사. 네. 네. 연곡사 지금 이 부도가 동부도인데 지금 동부도 앞에 와 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답지? 네. 근데 사실은 이 연곡사는 네. 전국에서 이 부도로 네. 가장 좋은 부도들이 여기 다 있어요. 어. 각 시대별로. 사실 이게 이제 통일 신라 시대라면 서부도, 동부도하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서부도가 있는데 네. 그건 아마 고려 초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조선 시대에 또 이 스님들의 부도로서 네. 최고의 걸작이 또 안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연곡사는 절보다도 네. 이 부도가 더 유명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 네. 본래 이 연곡사는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와서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큰 스님들이 있었고 돌아가시면 부도를 세우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곳에 좀 네. 많은 부도들이 모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골짜기 우리가 이제 쭉 오늘 올라오면서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왔잖아요. 차를 네. 타고 와서 네. 뭐 세세히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 골짜기 이름이 피아골. 이 피아골은 지리산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피아골 단풍이라고 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가을이 되면 이 앞이 인산이네요. 단풍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단풍과 더불어서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슬픈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비애가 서려 있는 또 이 골짜기이기도 해요. 네. 6.25가 터지고 나서 남북에 어떤 좌우에게 대립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6.25가 발발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산으로 이제 사회주의, 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빨치산이 되잖아. 그쵸. 유명했죠. 그렇지. 근데 네. 그 빨치산을 또 토벌하느라고. 이제 우리 민족 동족 상잔에 네. 어떤 비극이 서려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 피아골 골짜기에서. 전투라고 아주 네, 유명한 네. 거지.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군도 많이 죽고 군경도 많이 죽고 뭐 빨치산도 많이 죽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어떤 동족의 그 피가 흘러내 네. 넘치던 고랑이라.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피아골 단풍이 붉은 것은 그때 그때 그 흘린 네. 피가 이제 단풍이 되어서 네. 피어난다고 네. 할 정도로 네. 이런 이제 아주 어찌 보면 참 슬프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제 숙제를 주는 거지. 다시는 이런 사상적인 갈등 없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피가 아니라 이제 웃음꽃이 만발한 고랑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가 네.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잖아. 다투지 않고 사는 법. 네. 우리 이제 불교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네. 현재 아직도 남북이 분열돼 있잖아. 이런 남북 분열의 민족의 어떤 분열을 네.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음. 오늘 이 아름다운 부도를 보면서 네. 또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 연곡사가 정말 큰 역할을 하겠어요. 사실 이게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혼을 위로해주는 역할도 이 절이 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스님이 계속 연부로 계시잖아. 네, 네. 이제 이런 절에 이런 그 스님들이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산하가 사실은 6.25라는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또 피해를 많이 본 곳도 이 연곡사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하겠어요. 연곡사는 네. 전후에는 네. 6.25 우리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는 이 부도와 탑 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불살라졌어. 거기에 이제 새롭게 조금씩 절을 짓고 네. 하다가 이제 근래에 복원이 돼서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 새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봐요. 전부 다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지. 네. 옛날에 여기는 엄청난 큰 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찌 보면 잘못했으면 해인사 대장경도 폭격을 맞을 뻔했잖아. 전쟁이라는 게 진짜 그 잔혹해요. 미군이 우리 공군 그 전투기에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 공비들 오니까 해인사를 폭격하라. 이 사람이 해인사를 폭격으로 갔다가 대장경이 있는 이곳을 어떻게 폭격하냐고 폭탄을 딴 데다 던져버리고 왔다잖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그래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가장 무자비한 죄악이야.
네. 범죄 행위라고.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 전쟁의 큰 피해를 입고 다시 이제 일어서서 지금 우리는 이 탑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참, 이 탑은 그러니까 8세기, 9세기에 세워진 탑이니까 1100년. 지금부터 우리가 21세기라고 생각하면은 네. 뭐 1100년 내지 1200년 된 탑이죠. 근데 1000년의 세월을 버텼는데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00년 된 것 같아? 한 몇 년 된 것 같아? 아니 진짜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마모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어떤 이 지붕선이나 이 조각들을 보면 이 성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네. 그 누가 옛날에 이제 내가 이 다보탑에 대한 글을 어떤 분이 썼는데 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돌을 잘 만졌냐 그러면서 마치 뭐 밀가루 반죽으로 네. 조각을 한 것 같다 그랬거든. 네. 네. 난 사실 다보탑 가서 보고는 뭐 밀가루 조각으로 한 것 같다는 기분을 못 느꼈는데 네. 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이런 부도들 네. 철강국사 부도 이제 저쪽에 이양이라는 쌍봉사에 네. 가면 이 철강국사 부도가 이와 똑같은 형태인데 네. 문양은 좀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형태로 또 있고 오늘 이제 또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네. 태안사라고 하는 네. 절에 가면 네. 또 해철국사 부도가 있어요. 네. 형태가 통일신라 시대에 아주 전형적인 이런 형태의 탑들이야. 네. 근데 이제 영곡사 이 부도를 딱 보는 순간 네. 이건 정말 돌에다 이렇게 조각할 수가 있겠냐. 이건 마치 정말 이 진흙을 빚어서 해서 구워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 저 지붕선 보세요. 진짜 너무 곡선도 너무 예쁘고. 그게 1000년 네. 동안 변치 않고 네. 이 모습을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탑을 볼 때마다 너무 이제 감동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네. 이 탑이 아까 말한 그 AD 800년대 네.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우리 이제 통일신라의 선종 부산 선문이 이제 계산을 시작하면서 네. 선종이 유입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종이 이제 중국에서 네. 선종을 유입해서 이쪽에서 이제 선 수행이 본격적인 네. 그 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 수행이 네. 이제 시작되던 무렵에 네. 이런 탑들이 등장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 탑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지금 저 탑 비가 사라져 버렸어. 옆에 이제 비가 있죠. 네. 네. 이 비애가 이제 이 탑은 누구 탑이고 어떠한 언제 누가 세웠다 그런 누가 썼다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네. 소실되고 없으니까 이 탑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안타깝네요. 분명히 내가 볼 때 네. 이게 이제 부산 선문이 계산되면서 네. 굉장히 그 유명한 네. 말하자면 그 고승의 네. 탑이 아니고는 이런 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기단.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똑같이요. 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밑에. 네. 우리가 지난번에 탑을 이야기할 때 기단이 있고 탑신이 있고 네. 옥계석이 있고 상륜이 있다고 하잖아.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도라는 것도 알고 보면 탑이야. 그 부도 탑인데 네.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죠. 부도는 붓다라겠고 네. 붓다의 사리 유고를 모신 탑 또는 붓다는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까지도 이제 그게 포함시키니까 네. 결국 스님들의 탑을 부도라고 부르게 되는 이름의 변천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기단부가 있고 네. 저 기단부 밑에 보면 이제 용들이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용이. 그리고 이제 무늬가 되게 그렇지. 섬세해요. 그리고 지금 네. 8면에 네. 그 동물이 앉아 있죠. 저게 이제 사자로 보는 거예요. 사자. 이게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 네. 거기다 또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삿된 것을 제압하고 정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이제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네. 또 사자는 문수 보살이 타고 다니는 네. 이게 지혜와 용맹의 상징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밑에 이분이 바로 이제 그러한 덕을 갖춘 분이라는 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가해가 이제 사천왕을 비롯한 아니 여기는 밑에 보니까 뭐 얼른 보니까 그 조각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신상들이 있어. 음. 근데 저것은 보니까 좀 밑에 있고, 네. 저 위에 보면 이제 이 연꽃 문양 있죠? 네. 이 연꽃 문양도 이렇게 위로 연꽃 문양이 되어 있으면 앙년이라고 그래. 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러러본다는 뜻 아니야? 추앙한다. 쳐다본다. 추앙하다. 이게 연꽃잎이 네. 위로 그거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연꽃잎 밑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게 있어. 이거 복년이라고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앙년과 복년을 겹쳐 놓으면 네. 이렇게 좀 더 멋진 좌대가 나오겠지.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앙년과 복년을 겹쳐서 좌대를 만들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 탑신을 모시기 위해서 네. 밑에 이제 이 기단부에 네. 이러한 앙년으로 네. 이제 만들고 그 위에 탑신이 지금 안에 들어있죠. 저 탑신. 탑신은 이제 팔각형 모양이 탑신이야. 악년 위로가 이제 탑신이 되는 거군요. 그 위에 있는 그 기둥까지도 네. 어찌 보면 이제 그 기단부로 보는 게 좋겠어. 아, 탑신은 네. 하나야, 이게 탑신. 그리고 위에 이제 어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부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탑신이니 뭐 이런 구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도가 대체로 네. 구분 안 되고 전체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타부 형식이 네. 실은 이제 요즘 말하는 부도 형태로 네. 이제 전이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위에 이제 이 기와 네. 지붕이 있게 되고 네. 그 위에는 다른 탑에서 볼 수 있는 상륜부가 네. 만들어지는데. 저게 복연이 있네요. 말씀하신. 예. 그렇지. 네. 상륜부 중간에 보면은 복연과 하나는 악년. 밑으로 네. 연꽃이 만들어져 있고 위로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조화롭지 않아 이렇게. 바로 배워서 바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세상은 네. 아는 만큼 보이는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도가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도들의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걸 알고 네. 이제 부도는 또 봐야 되니까 네. 이 부도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여기 보면 좀 문이 있잖아. 문. 저게 문이군요. 네. 문이 있고 양 옆에 뭐 조각이 있죠. 사천왕상 같아 보여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사천왕. 그러니까 이제 저 안이 네. 여기서는 그 스님의 유고를 모시는 곳이고 그 스님이 계신 곳을 사천왕이 위협하고 네. 그 안에 지금 저 문을 열고 저 문 안에가 이분의 유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전체가 하나의 이 스님의 세계야. 이 불교는 사실은 세계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부처님? 자기가 있다니까. 근데 제가 부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각자가 부처지. 네. 불교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탑 하나가 네.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냐면은 네. 우주를 형상화시킨 거야. 전 우주를. 근데 그분이 지금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중심이 돼 있고 네. 그 주변에 사천왕이 지키고 있고 천왕들이 있고 막 온갖 이런 그 우주의 네. 그 신령스러운 신과 네. 그 기운들이 이제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탑을 조성해 놨어요. 네. 저기 이제 부도가 있으면 네. 부도는 네. 스님들의 이제 무덤이란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무덤에 가면 비가 있잖아. 네. 네. 그 비라는 것은 그 무덤의 주인이 네. 어떤 분이고 네. 뭐 자손은 누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기록되는 거 아니요? 네, 그분의 네. 일대기를 적어놓은 걸 이제 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뭐 어떤 위인들의 네. 행적을 살필 때 네. 가장 중요시하는 게 비문이야. 음. 그래서 비문을 읽어보면 다 나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신이 사라져 버렸잖아. 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게 돼 있지만은. 네. 이 위하고 요 아래 비신이 있었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지. 거기에 지금 새로 돌아나 조그맣게 넣어놨잖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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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건 이제 비신 안타깝네요. 대신에. 네. 저것도 위에가 이부 네. 위에 있는 부분이 네. 깨져가지고 바로 서지도 못하니까 네.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돌로 넣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놨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네. 밑에 있는 부분을 귀부, 위에 있는 부분을 이부 이렇게 말해. 네. 네. 이라는 거는 이제 네. 그 뭐냐 이 이무기
네. 이무기는 이제 용을 의미해요. 용. 용이 보이네요. 이렇게 그렇지, 용이지. 말씀하시니까. 용 트림을 하고 있어. 네, 이렇게 저희가. 감겨 있는 용이 용이 어디- 있어요. 어. 이것도 설명을 들으니까 보이네요. 이게 용이고 저 위에가 여의주 구슬을 이제 있잖아. 네. 하염에 불사여 있는 구슬이야 저게. 네. 이 불꽃이 확 가야 이제 불타고 있고 네. 안에 막 밝은 여의주에서 막 광명이 나오는 형태로 지금 탑신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튼- 이 밑에 있는 동물도 물고 있는 게 의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동물이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네. 연이라고 하는 네.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야. 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제 막 그냥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뭐 귀가 이제 네,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같이. 네. 연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귀라고 우리가 해야 쉽게 이해가 되겠지 뭐.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거북이가 네. 통일신라 때 거북이하고 네. 이 조선시대 거북이하고 네. 이런 이제 요 밑에 스님들 뭐 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데 네. 이 좀 다르대. 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불교가 융성했을 때의 거북이는 네. 이 발을 이렇게 발을 보면 발을 이렇게 탁 쳐들고 있다는 거야. 여기 보면 발을 쳐들고 네. 있었죠. 오른쪽 네. 발 쳐들고 있죠. 네, 네. 근데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우리는 뭐 조각에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싶은데 네. 결국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네. 그 어떤 작품 속에는 네. 그 시대 정신이 네.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고.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군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 우리 또 이제 이 동부도를 봤으니까 네.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네. 북부도가 있어요. 아. 그 저 너머에가 네. 네. 이제 뭐 소요대사 탑인데 그걸 이제 서부도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여기를 보고 네. 지금 북쪽에 있는 북부도를 보고 돌아가면서 네. 소요대사 탑을 봐야 되는데 네. 아까 주지 스님을 만났더니 안타깝게도 소요대사 탑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실물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일단 이 북부도하고 또 저 밑에 가면 좋은 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에는 이 국보가 2점, 네. 보물이 4점 이렇게 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요대사 탑만 제외하고는 네.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네. 와. 참고로 여기 탑은 이제 국보고 네. 아. 이 탑 비는 네. 여기는 보물이에요. 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이 없는 이 탑비도 네. 사실은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아.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있는 훌륭한 문화재죠. 네.